전 고창군 의원 가족이 벌이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허술했던 허가 과정이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퀴어 문화 축제가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같은 시간 동성애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개인 땅이 측량 실수로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됐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땅 주인이 도로를 막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각장애인협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협회 회장이 각종 경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 고창군 의원 일가족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농촌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고창군이 허가를 내주면서 단서 조항을 내걸었지만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부서에서 마을 가꾸기를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해 이중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2월 전 고창 군의원 일가족이 삼태마을에 신청한 400kW급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주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사업 설명이 개최 등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는데도 고창군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고창군은 또 발전소 부지 인근에 7가구가 살고 있는데도 주거 밀집 지역으로 판단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군수가 면담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이란 걸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미 허가가 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삼태마을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돼 5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같은 곳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 취지에 반하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주는 이중 행정을 펼친 셈입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허가 취소를 위해 소송 등 맞대응을 예고해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늘 전주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같은 시간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도 모여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우정현 기자입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갯빛으로 도심 한편이 물들었습니다. 전북에서는 처음 열린 퀴어 문화 축제입니다.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틀린 게 아닌 다를 뿐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제 이 차이점을 보살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성소수자 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 있는 이런 사회와 이성애자들과 같이 합쳐서 이 세상을 이제 같이 살아가자. 같은 시간 축제장과 불과 1km 떨어진 거리는 동성애 반대 문구를 적은 피켓이 뒤덮었습니다. 종교단체와 시민 등 200여 명이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동성애가 특히 젊은 청소년들의 동성애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질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 하나 자체가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퀴어 축제와 맞불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며 종일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몇 차례 가벼운 순간 이외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측량이 잘못돼 수십 년째 도로로 사용돼 온 사유지가 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이 도로를 막으면서 이웃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마을길. 울타리로 막혀 있고 통행 금지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마을길은 사유지고 땅 주인이 지난달부터 마을길을 폐쇄한 겁니다. 저 길을 저 한 번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분들도 꼭 왕래를 하는데 펜스를 통해서 아예 자전거조차도 지금 못 다니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사용하던 도로가 막히자 마을이 두동강 났고 노인들은 경로당을 가려면 20분을 돌아가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쪽 사람이 그쪽으로 가려면
일이 돌아가야 되고 저쪽 사람이 또 이리 올라오면 일이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1970년대 개설된 도로의 측량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땅 주인이 도로를 막으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땅 주인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좋게 지내려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계속 안 좋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재산권 행사 겸 해서 이 통행로를 막게 된 거고요. 이 마을길은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을 막아도 처벌이 어렵고 매입이나 보상을 추진하기도 힘듭니다. 사유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경찰이 최근 군산의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회 회장이 각종 보조금 등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군산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들이닥친 건 지난달 26일. 협회장 장모 씨의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통장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횡령권에 대해서 압수수색 갖고 나왔다고. 회장 장 씨는 2016년부터 각종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후원금에 관련해서 물품의 가액이 부풀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대를 결제를 한 후에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하지만 장 씨는 협회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 집행부 맡아서 한올로 부끄러운 짓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장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횡령을 했다. 보조금 같은 걸 의심스러우니까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또 장 씨가 2015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군산시 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 5년 만에 국립익산박물관이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에 문을 열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익산 지역 출토 백제 유물을 가져와 전시하게 됩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백제 유산을 전시할 국립익산박물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367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지며 전시실과 수장고,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익산문화권 일대의 주요 문화재의 수집과 보존, 전시, 연구, 교육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부여박물관보다 크고 공주박물관과 비슷한 규모로 내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륵사 유물 전시관이 협소해 백제 유물을 제대로 전시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국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익산 지역 출토 유물을 옮겨와 익산 국립박물관에 전시하게 됩니다. 해체된 지 17년 만에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에 이어 국립익산박물관이 문을 열게 되면서 관광객도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그 꿈과 이상을 소중한 문화재에 담아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혁신적인 전시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공주와 부여, 경주와 함께 4대 고도이면서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던 익산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서면서 백제 유적의 중심지로서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다음 주부터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내일 기초와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공천 신청자가 한 사람뿐이거나 정원 이내인 지역의 공천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1, 2위 간 지지율 차이가 큰 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천을 결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후보자가 2, 3배수로 압축되는 선거구부터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공천자를 확정하는 경선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진정과 투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는 최근 고창 당원 300여 명이 고창 군수 부인의 갑질로 인해 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박우정 군수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 장수에서는 돈봉투를 돌린 군수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들이 관련 사건들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 면접 과정에서 해명을 듣고 공천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대야를 연결하는 철도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항부터 장항선 대야 신호소까지 43.1km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군산 대야 철도 구축 사업에는 모두 6,160억 원이 투입되며 산업단지 물류 수송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마구잡이 어획으로 주꾸미 어획량이 20년 사이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98년 1,680톤이던 주꾸미 어획량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214톤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법 개정으로 해마다 5월 11일부터 8월까지 주꾸미 어획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주변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계도로망이 확충됩니다. 전주시는 오늘 9월부터 에코시티와 소포로로 연결하는 274m 구간의 도로폭을 8m에서 15m로 확장하고 양쪽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에코시티에서 호성동 고당 내거리, 송천동 동부대로, 전미동 미산초등학교로 이어지는 3개 구간에서도 도로폭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이 주최한 부모사랑 효문화 캠페인이 오늘 오후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단체 회원과 학생 등 300여 명은 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은 1도 안팎, 무주와 진안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여 진안 13도, 전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